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미주 지역은 아직 12월 31일 저녁입니다. 새로운 첫날 비트코인이 떨어졌죠. 보통 첫 주 정도는 하락하고 두 번째 정도부터 상승하리라고 봤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만 5천 불대의 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4만 2천까지 안 가고 바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는데 지지선을 반등해서 이 저점 4만 2천 불 위에 있는 이 4만 5천 불에 있는 강력한 지지대를 넘어서 반등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5만 불대로 가지 않나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윗에서 그레이스킬의 2021년 한 해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상위 알트코인에 대한 보고서가 벌써 나왔습니다. 1시간 전에 바로 나온 건데 2021년 12월 31일 날짜로 관리 대상 암호화폐 자산 AUM이 43.6 빌리언 달러 400억 이상 규모의 코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레이스킬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가장 많은 40억 중에 300억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있습니다. 즉 4분의 3, 70에서 80% 사이가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있죠. 그 다음 상위가 이더리움 트러스트 114억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가 12개의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보면 베이식 어텐션 7.4 밀리언, 비트코인 캐시 136 밀리언, 디센트럴랜드 마나,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라이브 피어, 솔라나, 스텔라 루멘, G캐시, 그리고 디파이 펀드가 있고 라지 캡 펀드 이렇게 두 개가 펀드로 묶여져 있습니다. 디파이는 11 밀리언 달러, 이 라지 캡 상위에 있는 네 가지를 묶어 놓은 것 510 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새롭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디파이가 11 밀리언 달러가 있고 디파이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이뤘다. 암호화폐 클라우드 경제 성장의 세 번째 물결이라고도 말하고 핀테크 금융기술 혁신의 다음 물결이 될 것이다 라고 디파이를 말하게 됐죠. 이 디파이는 미국에서도 은행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행 업무를 대체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신뢰를 쌓고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난민 이런 사람들 17억 명의 전 세계에 있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 또한 46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디파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보는 거죠. 전 세계 8조 달러 규모의 금융산업 중에서 디파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2%도 안 되고 그레이스케일은 초기 생태계가 아직 시작 단계다. 초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는 전통적인 은행 업무, 그렇죠. 높은 수수료와 낮은 금리 그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점 은행은 사라질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인건비,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면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이런 위험과 관련돼서 그레이스킬은 잠재적으로 연구하면서 정부 규제, 해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그 변동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아직 규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당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해킹이라든가 코딩 오류,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자금 손실, 스마트 컨트롤에게 오류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그레이스킬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진행자 렉스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실용적 활용 사례 측면에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코인이 농담으로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수수료도 거래 비용에 비해서 매우 낮다. 비트코인 거래를 원할 경우 매우 크기 때문에 이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용량으로 확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보일 수 있는 도지 공급 그 메커니즘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디플레이션이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 그 이유는 도지코인은 무작위로 매년 일정한 수의 동전이나 해시 트레이닝이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이긴 하다. 그것이 맞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작고 고정된 수치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인플레이션 비율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통화 체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2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론 머스크의 말 하나하나는 깊이 새겨봐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고래 공보 웨일 알러트가 2011년 이후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 500개, 2,300만 달러가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500개, 700개, 1000개가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크립토닷컴 이런 식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알려지지 않는 지갑끼리 가는 것은 보통 미디어에서는 사토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토시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주소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주소는 2011년 기준 8,425달러에 해당되는 500개의 비트코인이 포함된 휴먼 주소가 10년 반 만에 활성화되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은 20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지갑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갑자기 활성화돼서 옮겨졌다.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또 옮겨졌다. 라고 관심이 유발되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보이지요. 사토시가 온라인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2010년 12월 비트코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 19일 때인데 지금은 비트코인 버전 22.0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공개한 후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더 복잡한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있다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종종 10년, 11년 만에 깨어나는 휴먼 주소에서 비트코인의 상당한 양이 옮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세일러가 또다시 비트코인을 1914개를 샀습니다. 마이클 스트레러지가 홀딩하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12만 4,391개로 요번에 구입한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49,229달러로 9,420만 달러를 현금으로 1,914개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이고 총 37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고 전체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3만 불 그리고 159달러에 구매됐다고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당시 47,019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전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사가 비트코인 58억 4천만 달러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한 달 전보다 17.8% 이상 하락을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사의 주가는 1.12% 상승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과거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수요와 가격에 상관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한 공급 때문에 가치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다. 2100만 개를 넘을 수 없는 고정 공급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희소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금, 그런 파생 상품 같이 인플레이션 해치로 살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은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도 증가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마이클 세일러는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